Recording in progress. 자, 흐르는 북 소설이에요. 소설은 항상 셀카냐 몰카냐, 나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뉘니까 보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면서 읽는 겁니다. 페이지 28페이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는 거고요. 또 하나, 시간이 변하거나 장소가 변하거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장면을 나눠주면서 읽는 거예요. 보기 박스가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상태나 캐릭터, 성격이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파악하면서 봅니다. 자,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은 처음 들어보죠? 비난, 질책을 내쏘고 있음을 민노이는 모르지 않았다. 자, 일단 지금 읽은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나는 없죠. 이거 1인칭이면 나가 나와야 돼. 나가 없으면 몇 인칭? 3인칭. 오케이. 3인칭. 그리고 민노인의 속마음을 지금 알고 얘기해 주지. 오케이. 봅시다 일단. 3인칭. 어이. 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3인칭한 말은 없어도 되고요. 하나 더. 시점까지 쓸까? 지금 이것도 봐야 돼. 아들이 있고 아들 옆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민노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태도로. 이해됐으면 되지? 줘봐.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아 누구보다. 말 이렇게 이게 앞 내용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돼. 왜 저렇지? 그러니까 뭔가가 불만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민노인에게 비난과 질책에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입 딱 꼭 다물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며느리는 민노인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참 궁금한 거고요. 자, 아들 내외는 요컨대 내외가 무슨 뜻이죠? 아들 부부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랬다. 이때 아버지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아들 내외는 누굴까요? 아들 부부. 그렇지, 아들이랑 며느리. 아버지는 누굴까요? 민노인이 아버지인 거죠. 지금 무슨 관계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야. 민노인이 있고 그 와이프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어. 민노인 입장에선 며느리. 민노인의 입장으로 지금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서술자가. 납득되니? 이 둘이 부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자식인 부부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누가? 두 부부가 민노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왜? 민노인은 어떻게? 보통 노인네로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민노인이 아버지가 보통 노인처럼 행동이 안 해? 안 하니까 화내는 거야.
무슨 행동인지 몰라도 내 얘기 납득돼? 혜유, 너 왜 지금 너씨 방을 왜 뭐라 그래? 로블록스 게임업이라고 뜨는거든요. 그게 그 외국 그거 그 운영자가 하는 거여서 그 이벤트를 하거든요. 가끔씩. 근데 그게 한국 시각으로 새벽 6시여갖고 네가 서버 운영해. 네가 만들어서 너 근데 얼굴 탄 거 같다? 바로 이거 아, 야,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 지금 이거잖아. 야, 이거 봐봐. 비교하는 거잖아. 누구보다 더 많은 비난을 내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누가 비난을 냈어? 지금 아들 부부가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뭐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민노인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야? 보통 노인네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 더 많은 비난을 하고 있고 그럼 아들도 비난을 해 안 해? 그러니까 아들도 비난하는데 그 아들보다 옆에서 입술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더 많은 질책과 비난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 얘기 납득돼? 자, 싸가지 없죠 부부가. 아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보통 자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민노인은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는다 안 있는다? 그들이 보기엔 안 있는다. 민노인 도대체 뭔 행동을 하길래? 자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북 아버지 누구야? 여기서 민노인이 아버지예요. 누구한테 아버지? 아버들한테 아버지.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입신은 출세 사회적으로 잘 나갔나 봐는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 중요한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어? 북을 쳐 좀 북잡이 하면서 판소리나 아니면 그 사물놀이 같은 거 북잡이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떠도는 삶을 지냈나 봐. 근데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아들이 좀 세련되게 출세를 해야 되는데 더 출세해야 되는데 아들의 경력에 별로 좋은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응? 그 높은 좀 더 높은 사람에서 뭐 누가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시장이 되고 뭐 이런 게 나가는데 가족 중에 만약에 자식이 범죄를 저지른다 마약 혹은 부모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사회적으로 보기에 별로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명성에 약간 명예에 약간 스크래치가 가잖아. 아버지가 지금 북을 잡고 있는 행동은 그렇게 스크래치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지. 아들의 경력에.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작파 때려치우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 한 미닉해. 누굴까요? 이때 아내는 누굴까요? 어, 아이고 잠깐만. 이때 자식은요? 요때 자식은 요 아들 부부의 자식. 여기 지울게. 그다음 민노인의 이름은 미닉태. 왜? 북 잡고 떠돌아다니는 게 얘니까. 아, 허랑방탕한 거 보니까 젊은 시절 가족을 책임졌어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고 북 메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나 봐.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부른 미닉태. 아편쟁이 뭐? 마약. 마약도 했어.
안에서 알아요? 이번 달 저기 쉬었다가 9월부터 온다는 얘기였어.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아들 부부와 미닉테는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어, 원망스럽지 않겠어? 원망스러운 거야. 자기 어릴 적에 그렇게 떠들어다니고. 28페이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떠도는 삶에서 이제 힘 빠져가지고 집에 와서 아들이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다시 북을 잡고 있는 거야.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자, 시아버지 누구? 며느리에게 있어서의 시아버지인 거죠. 민익태, 민노인.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왜 가족으로 맺어졌지. 자기를 올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뭐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어른인 시아버지인 자신을 며느리가 저렇게 비난하는 태도로 있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거죠. 이해는 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민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이해심이 그래도 있어. 자기가 이해심이 크다. 민노인의 캐릭터. 민노인은 스스로 젊은 시절에 가족을 내팽개치고 아들이랑 자기 아내 아까 아내 나왔었죠. 아내라는 단어. 돌보지 않고 돌아다녔던 삶에 대해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가볼게.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었다. 이때 아들네 집 그 아들이고 영감은 누구? 마누라는 누구? 이때 영감 민노인 민익태 마누라 민노인의 아내. 아내조차도 자기를 싫어했다는 거지. 여기를 마누라라고도 얘기하네요. 호칭을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긴 하죠.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가면서도 아내가 민노인을 미워해서 구박했다가 그러면서 아이고 힘 빠진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주어서 견디기가 쉬웠는데 누구로부터 바람막이 해줘? 아들 부부로부터 엄마가 그래도 막아는 줬다는 거지. 자기 아버지 구박, 자기 남편 구박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쉬었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자, 외톨이로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외톨이로 남았다는 건 할망구가 죽은 거야. 아내는 할망구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나름 할망구가 젊을 적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지냈던 민노인을 구박도 했지만 어지간히 바람막이도 해줬었는데 아내가 언젠가 죽고 혼자가 되고서부터 이 아들 부부한테 무시당하는 일이 좀 있었던 거지.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자신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날씬한 생활? 세련된 생활이라고 합시다. 아버지를 격리시켜주가 자식인 아들은 아버지를 격리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 격리시킨다기보다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없는 듯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부담의 차원보다는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를 접할 때마다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 세월을 떠올리게 되는 과거에는 아닌가 하였다. 격리시켜주는 이유는 아버지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 어린 시절, 과거의 힘든 기억, 과거의 힘든 삶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아빠 볼 때마다 막 싫은 거야. 안 봤으면 좋겠는 거야. 볼 때마다 미워지니까. 그런 불화의 관계. 그 원인 제공 누가 한 거야, 결국? 민노인이 한 거죠. 갑시다.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이 말을 하는 애는 A라고 하고 요 처음에 한 말을 한 사람을 B라고 해봅시다. A가 B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B는 A를 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자,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언급합니다. 누굴까요? 이 말하는 사람. 제가 볼게.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야? 지금까지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기해 줄게. 이 둘 사이에 뭔 소리죠? 요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들이 더 하나 있어요. 이때 아들이 왔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갈까요? 뭐야 이놈의 자식 내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좀 더 읽어야 되지만 좀 이따 읽을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쇳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얻어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 죽은 소리가 되었다. 누굴까? 얘. 성규라는 애가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누구 아들? 여기 들어가는. 그럼 이름은 뭐야? 민성규. 이런 관계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할아버지 민노인. 여기 누구? 아빠.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 가자. 지금 이들은 민노인과 대립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요 아버지가 자식인 민성규에게 불만이 있는 거야. 다시 읽어볼게.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갈등 관계잖아. 안 좋은 관계.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 할아버지를 격리시키려고 무시하는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지는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거 저 이해해요. 하지만 그 논리를 아버지가 가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대단히 똑똑한 애지. 아빠, 아빠 할아버지 싫어하는 거 이해해. 근데 내가 할아버지 싫어할 이유는 없어.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기특하구나. 이거 반어적이죠. 아이고 참 기특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 친하게 지내는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러면 뭐야 지금? 민노인과 손주인 민성규는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사이가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사이가 좋은 거야. 손주와 할아버지 사이는 지금 사이가 좋은 거야. 손주는 할아버지가 젊을 적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를 잘 돌보지 않은 게 자기랑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둘 사이는 좋은 건데 이 둘 사이 좋은 게 아버지의 입장에선 기분이 나쁜 거지. 아,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뭐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 똑똑해.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 봐라. 훌륭하다. 이게 주제의식이야.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가르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에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고 옆에 있는 어머니 누군지 알겠죠 당연히 성규의 엄마입니다. 쇳소리가 뺨에 붙었고 둘 다 불만인 거야. 또박또박 말대답 하는 것 좀 봐.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려 풀 좋은 소리. 성규가 되게 어때? 여기 대학생으로 나와. 안 나와 있지만 대학생. 그래서 성규가 생각보다 주체적인 자주적인 인물이고 문제를 한번 뒤에 풀어보시죠. 야, 너네 몇 페이지까지 프린트돼 있니? 내가 그래. 응? 답은 몇 번이에요? 예, 맞습니다. 5번이에요. 자, 잠깐 쉬고 있어. 이제 프린트해서 줄게. 자, 봅시다. 이번에는 그 문학의 흐름,
보여주는데 뭐를? 아니지. 자, 봐봐. 우리 한국 문학의 경우를 보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한국인이 역사상 사용하는 언어로. 자, 무슨 얘기냐? 한국인이 작가죠.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 내용이죠. 한국인이 역사상 사용해온 언어 표현 수단이죠.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당연히 뭘로 적었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한문을 사용하기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자, 구비문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비문학을 우리는 구전문학이라고도 합니다. 구전이 무슨 뜻이죠? 입으로 전해지는 같은 뜻이 구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록문학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구비문학이 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구비문학을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애초에 창작될 때부터 문자, 언어로 창작됐으면 기록문학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 한문을 쓴 거. 국문문학은 당연히 뭐겠어요? 국문 뭐? 한글을 국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작한 문학.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일단은 보죠. 저 상고시대 언제? 고려시대 전까지 그때를 있었던 시가의 경우 이런 것들 고대 가요 뭐 향가 한시와 한문 설화문학 고려시대 들어와서 고려 소교 경기체가 안 배울 것 같지? 고등학교 올라오면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 시조는 우리가 주로 많이 배웠죠. 한시 한문으로 쓴 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조선시대 들어와서 뭐 악장 시조 가사인데 되게 중요하게 그 고등학교 때 다뤄지는 것들은 향가가 일단 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표시만 해두세요. 고려소교 내신에서 향가나 고려소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조. 시조는 고려시대 때만 있지 않았고 조선시대 때도 시조와 가사가 아주 히트를 쳐요. 그 다음에 소설 당연히 조선시대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 정도 봐주고 그 외에도 뭐 알아야 되는데 뭐 다른 건 됐어요. 여기 뭐 향가가 뭐고 이런 것들은 실제 작품을 설명하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개념 체크 학습. 개념 학습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이거 안 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용비어천 안 할 건데 되게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해동 육령 이제 뿌리 깊은 나무. 혹시 드라마 제목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적이 없겠지.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품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요 두 부분만 근데 잠깐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 제목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제목 들어는 봤어요, 용비어천가? 자, 한글을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문자 이름을. 훈민정음 누가 지었죠? 세종대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지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문은 문자를 새롭게 만들고 이전에 없었던 문자를 만들고 이 문자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베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기 앞서서 일단 시험 삼아 운영을 해보는 거죠. 서버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이제 수정해서 고치겠죠. 그러면 문자를 만들었잖아. 이 문자로 과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지 적은 가장 첫 번째
한글 그 훈민정음으로 쓴 작품이 뭐예요? 훈민정, 저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이게 한글로 지은 훈민정음으로 지은 최초의 작품. 그리고 이렇게 우리말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원문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글자 보려나? 이게 좀 더 잘 보이겠다. 불휘 깊은 남간. 점 들어있죠? 점 찍혀 있는 건 발음으로 있습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띄우고 여름 밑에 좀 빼렸네.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나니. 거기 보세요. 2장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남간이 나무예요.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흔들리다 이 뜻입니다. 흔들림으로 꽃이 아주 좋고 열매가 참 많으니. 옛날에 여름이 열매란 뜻이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여름이라는 글자 모양이. 신기하죠? 이런 게 베타 테스트 한 겁니다. 근심지목 풍력 불올 유작 그화 자관 기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못했어. 요게 한문으로 요 내용을 쓰면 한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원지수 뭐 이렇게 나와. 아이 됐어. 너네 이거 요 원문 내용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웁니다. 좋겠지? 잡아. 보죠. 여기에서 요거 이것도 봐야 되는데. 너네 워낙 나이가 많이 혹시 나르샤라고 하는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 이름 들어봤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육룡이 용비어천가. 그 드라마 제목에 뿌리 깊은 나무 줄여서 뿌나라고 해서 그리고 한글 제작과 관련된 미스테리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온 드라마였던 걸로 알고 있고 나는 안 봤어. 근데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또 히트쳤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나시언데 왜 나르샤예요? 실제 원문은요. 원문으로 갈게. 원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원문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원문 없어? 제대로?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어. 갑자기 좀 슬쩍 여기 있다 PDF. 이 정도로 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샤. 아래아는 아반음으로. 그래서
요거 따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걸그룹 중에 진짜 옛날 걸그룹인데 브라운 아이즈 걸즈라고 하세요? 부하걸? 오 알아. 아는구나. 거기 멤버 중에 나르샤라는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멤버 이름까지는 알아? 나와. 나얼? 나르샤. 너 브라운 아이즈 알아요. 브라운 아이즈 걸즈 걸그룹 거기 나르샤. 나르샤. 나르샤 몰라? 거기에 이름이 나르샤라고 그 멤버 이름이 있거든. 그 이름을 어디서 딴지 알아? 여기서 딴 겁니다. 나르샤에서. 원래 원문은 나라샤로 돼 있지만 아레아는 사라져 없으니까 지금 나르샤로스. 나르샤. 자, 해석을 간단하게 하면 자, 용비어천가 적을게. 용이 드래곤 용이 비 플라이 날아올라 어천 하늘을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용비가요. 용비가 첫 1장 스타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동은 조선 육룡 6마리의 용이 여기서 6마리의 용은 6명의 임금 6명의 왕을 가리킵니다. 왕이 날아올라 하늘을 날아 일마다 하는 일마다 천복 하늘의 복이시니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으니 저 새거 펜 고성은 옛 성인 이때 성인은요 누구냐면 특히 중국의 옛 성인입니다. 성인과 동부 부합한다. 똑같으시니 여기까지. 자 해동 육령이 날았다. 해동 육령이 날아올랐다. 조선의 6임금이 날아올랐다. 이건 뭐야? 나라를 세운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때마다 하늘이 복을 내려줬다는 얘기야. 그런 하늘이 복을 내려준 그런 사건들은 중국의 옛 뛰어난 성인들과 6임금에게서 왕에게서 나타난 그 모습이 똑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옛날엔 어쩔 수 없어. 우리 한반도 역사의 대다수가 항상 기준이 어디였어? 중국이었어. 중국과 닮으려고 항상 노력했답니다. 지금은 뭐 중국 무시하지만 이해됐니? 그래서 조선을 세웠을 때 조선을 세운 게 정당하려면 어디랑 똑같아야 돼? 중국이랑 똑같아야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의 성인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야. 중국의 옛 성인을. 이해됐니?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 여섯 명의 임금이 이렇게 노력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 것에 하늘이 복을 내려준 그 사건들은 옛 성인과 다를 바 없다. 똑같았다. 2장까지만 설명합니다. 문제 안 풀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필요한 부분만 문제 풀 거야. 뿌리 깊은 나무 자 이런 거 뭐뭐는 뭐뭐에
아니 뭐뭐함으로 아니 뭐뭐함으로 뭐뭐 하나니 뭐뭐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뭐 는, 에, 아니 뭐뭐함으로 뭐뭐하니 이해됐니? 문장 구조가 비슷해서 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꾸 대꾸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대단한 비유와 상징들이 쓰였고요. 전체 작품 중에서 요 2장이 가장 뛰어난 작품인데 고유어 순 우리말만 적었습니다. 한자가 없어요. 다른 데는 한자 투성인데 한자가 많은데 얘는 한자가 없습니다. 이죠. 자, 뿌나 뿌리 깊은 나무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초 튼튼한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바람은요. 시련과 나라를 흔들게 만드는 요소.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과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힌다. 이 꽃과 열매는 뭘 뜻하냐? 자손, 문화, 번성 이런 겁니다. 야, 요즘 장난 아니라며. 구글 트렌드 요즘 검색에 뭐가 많이 되는가 검사를 하면 찾아보면 구글 트렌드에 한국 여행과 관련된 검색어가 완전 급증했대.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한 검색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객이 앞으로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올 거래. 특히 어디 뭐지 그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그거 장난 아니래. 그래서 오면 무조건 중앙박물관 관람 그거 무료잖아. 중앙관 근데 국중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지은 규모가 아니야. 너무 많이 줄을 쓴대. 거기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 저기 가고 뭐그 성곽 가고 남산타워 가고 거기 코스래 지금 난리 났대.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요즘 그 뮤지엄 굿즈 줄여서 뮤즈라고 그러는데며 알고 있어? 그렇대. SNS는 그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엄청 잘 팔려서 품절 역대급 매출이래. 역대급 매출.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되게 대단한 건데 그 되게 참 마음에 드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납품되는 굿즈는 다 국산이야.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외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념품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여기에 납품하는 기념품만큼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자 해가지고 자 볼게요. 봤어? 애니메이션? 학교에서 보여줬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자, 세미 깊은 물. 이거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가뭄도 시련과 고난 아니 그침으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간다. 바다는 무궁한 발전.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손과 문화가 번창하고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원, 소망, 기원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한글을 쓰는 민족으로서 최초의 한글 작품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최소한 1, 2장 정도는 알아둘 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야. 어? 뒤에 문제에서 1번의 답은 1번이야. 대꾸. 2장만 봐도 알아. 대꾸 쓰였어.
이거는 몰라도 돼.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보지 마. 1번의 답은 2번. 이 후반부는 설명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할게요. 2번도 그래서 풀지 마. 3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기다릴게. 3번 풀어봐봐. 보기 박스 스스로 읽을 수 있겠어? 용벼창건은 조선이 단순히 이성계의 군사 정변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군사 정변이 뭐예요? 뭐라고? 다시. 군사 정변 세 글자로. 오케이. 쿠데타. 쿠데타가 군사 정변이에요. 반란 일으킨 거지. 솔직히 고려 왕조에 대해서. 군사 돌려가지고.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세종의 6대 선조. 얘네가 누구예요? 6대 선조가? 육룡. 아까 나왔던. 육룡. 6명의 임금. 때부터 하늘의 도움으로 만드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건국의 정당성을 조선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위협도 이겨내고 문화가 번성할 수 있다고 축원하고 있다. 축원 뭐예요? 염원, 축복, 기원 하는 걸 우리가 축원이라고 합니다. 3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문제 풀어보세요. 4번은 풀지 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길때 꽃 좋고 여름 하나. 해동 육룡이 나르샤. 쉬는 시간 없어. 쉬는 시간 있어? 아직 잠깐 계속. 좀 전에 쉬었잖아 잠깐. 프린트 하느라고. 요거 마저 풀고. 3번의 답은요? 답은 5번이죠. 가뭄은 조선에 닥치는 위협이죠. 가뭄은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이 아니라 방책은 어떤 계책, 계획, 대책이란 뜻인데 가뭄은 시련과 고난입니다. 5번은 안 할 거예요. 5번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 이제 오 마이 갓. 송민국. 잠깐 쉬었다 하죠. 핸드폰 잘 챙기고. 여기 제목이 송민국이라는 작품인데 우와 많이 어렵습니다. 송민국은 속, 사, 미인국이라는 제목이에요. 페이지 35페이지 제목. 무슨 얘기냐면 삼인국이라는 작품이 한 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속편을 쓴 겁니다. 속은 속편이란 뜻이고요.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시즌2 속편. 사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인은 누구겠어요? 임을 얘기를 합니다. 미인을 우리가 여자를 보통 얘기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옛날 조선시대 때는 남자에게도 미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 이런 거. 이 작품은 작가가 정철이라고 돼 있는데 작가가 신하였었는데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간 작가가 임금을 떠올리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작품인데
충을 드러낸 작품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작품 내에서는 어떤 여성이 여성 화자가 나저나 여성인 화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임을 이별해서 그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맺히시면 남자인 작가가 여기서 여자는 이별한 상태에서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사랑과 그리움을 나타낸 작품이죠. 여기서 임은 임금을 상징하고요. 나는 여기 유배간 작가를 상징합니다. 그런 작품이에요. 옛날에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많았고 이 작품을 우리는 가사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 불렸던 작품인데요. 이거 마저 다 썼지? 확인해 볼게. 일단 하기 전에 좀 쉽지 않겠지만 요런 훈련을 해봅시다.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자, 확인해 볼게. 이렇게 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아. 명칭은 아래 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발음은 아로 발음하면 되고요. 얘는 현대어로 발음하면 아나, 으, 오나, 우 등으로 바뀌는데 압도적으로 아와 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일단 아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한디어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됐지. 그 다음 얘도 어떻게 읽어요? 하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요런 것들 이제 이걸 읽기 위해서 요런 내용을 좀 배워보자고. 하나 더. 너네 이거 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티라고 읽어야 돼요? 가티를 읽지 않고 가치라고 읽어야죠. 이거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문법적인 용어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어도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가볼게. 이거는 또 어떻게 읽어야 돼요? 구디라고 발음하면 왕따 당합니다. 구지라고 읽어야죠. 그래서 옛날 말 이렇게 고전 중세 국어식으로 써져 있는 작품에 D, T 자 사이를 좀 띄어서 쓸까? 자 D, T, 겨, 텨 이런 것들 어떻게 발음할까요? G, 치, 저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음이랑 만나잖아. 디귿이나 티읕이. 그래서 보자면 이렇게 써볼게. 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과 같이 써 있으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발음해 보자. 이때
이 모음만이 아니라 여, 예 이런 것들도 짝대기 2개씩 들어가 있는 거. 야, 야, 아, 이. 일단 요 정도만. 자, 그래서 자, 훈련을 해볼까? 이거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 천디. 발음하기 불편하죠?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천은 뭐가 될까? 천. 여기 이렇게 되듯이. 일단 천. 디는 지. 이거 발음하기 불편하니까 어떻게 발음해요? 오케이. 천지. 하늘과 땅을 옛날엔 천디라고 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읽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현대어로 바꿔서. 이해돼? 이 바보 천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바보 천치예요. 이해됐지? 자, 티엔. 야, 얘는 어떻게 읽을까? 티엔샹. 어떻게 해요? 중국어 발음 같은 느낌이죠? 천샹, 천상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어.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읽는 거고 또 두 번째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죠. 여자라고 발음 써 있으면 어떻게 읽어요? 여자 읽고요. 니별 어떻게 읽어요? 어, 이별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읽어라. 또 뭐가 있을 거냐? 음, 비국정부. 어? 내가 읽어줄게. 야, 이거 어떻게 읽어달라? 이거 발음해달라고 이거? 주로 아 발음으로 읽으면 돼. 여기 잠깐만 써볼게. 아 발음을 읽을 때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예문을 얘기해볼게. 야, 봐봐 여기. 이거 가지고 볼게. 이거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 어떻게 발음? 아, 얘는 사야 가사. 여기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발음해? 그래 개. 이거 지금 아로 발음하고 있잖아. 그래서 짝대기 하나 그었잖아. 개. 이해됐지?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 자, 연달아 발음하지 마. 연달아 발음하지 마.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발음할까? 백옥경. 하얀 백자. 백옥경. 이해돼? 그렇게 읽으면 돼. 일단 자연스럽게. 이런 거 읽는 거 시험 문제는 안 나. 근데 옛날 말 있다 해서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 이거? 뒤가는 뒤각시 본 듯도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는 뭘까요? 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에서 얘 떨어뜨리고 뒤어는 저가 되고 얘는 저 뒤어는 어떻게 될까요? 저 그래서 뭐냐면 저기 가는 저 각시 이렇게 나는 아거나 얘는 난을 읽든가 는을 읽든가 아까 났잖아 아나 으로 저 가난 읽지만 현대어로 바꿀 땐 아거나 으거나 그건 좀 이따가 해석할게. 좀 더 할 게 있어. 봐봐. 자, 요거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자, 깁시. 자, 잠깐만. 병신들? 자, 어쨌든. 그다음. 자, 이런 말이 있어 옛날에 미치는 거야.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뭐 한다? 맨 뒤에 거, 맨 뒤에 거를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
아레아는 뭐라고 발음하라고? 아루. 그럼 어떻게 발음할까? 자, 그러면 얘는 된소리로 발음해. 뒤에 걸로 이렇게다가 쌀이 되죠. 현대어의 진짜 쌀입니다. 쌀의 어원이 부쌀. 현대어 쌀의 옛날 말이 부살. 어쨌든. 자, 얘는 뭐가 될까요? 맨 뒤에 것만 된소리라고. 쌍디귿. 때. 밥 먹을 때. 집에 갈 때 할 때 때. 시점을 나타내는 때라는 말. 얘는 뭘까요? 네. 또가 되죠. 또한 또 뭐가 있다 할 때 또 옛날 말입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 오케이. 고. 이건 어떻게 읽을까? 씨입니다. 씨. 음. 여기서 신기한 거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엄마, 너네 해 더하기 살이 되면 우리가 시옷을 받침을 써가지고 햇살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해로부터 쏟아지는 빛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옷을 해서 뭐뭐의의 뜻을 가지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바다의 가장자리를 어떻게 바닷가에서 시옷을 붙인단 말이야. 여기까지 납득되니? 근데 한번 봐봐. 조라고 하는 곡식이 있거든요. 수수, 팥. 어? 자, 조에다가 어? 쌀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쉬었으니까 좁쌀 이렇게 쓸 것 같잖아. 이렇게 안 씁니다. 좁쌀이 돼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자, 봐봐. 쌀이라는 단어가 옛날엔 비읍시옷으로 시작했잖아. 근데 이제는 뭘로 쓰여? 그냥 쌍시옷으로 쓰인다. 근데 얘가 단독으로 쓸 때면 쌀로만 쓰이지만 다른 말과 결합해서 합성어나 이런 말들이 되잖아. 그럴 때 옛날에 쓰였던 비읍의 흔적이 되살아나. 그래서 뭘 써주는 거야? 시옷을 쓰는 게 아니라 좁쌀을 씁니다. 너네 벼 더하기 씨 하면 어? 마치 시옷 받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씨요? 벽시라고 부릅니다. 왜 벽시라고 부를까요? 씨의 어원이 비읍, 시옷, 이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합성어가 이렇게 합쳐지는 말이 될 땐 이미 사라져서 없어져 있는 이 단독으로 쓸 땐 씨로 쓰이는데 합쳐질 땐 이 씨의 옛날 형태인 비읍이 되살아나서 앞에 말에 받침을 붙습니다. 놀랍죠? 봐봐. 저번에 할 때 저 더하기 때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합쳐지면 이 정도면 이제 알아채야 되는데 접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라는 거, 이 더하기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때. 이런 단어 없는 것 같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때껏,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 자, 봐봐. 되게 신기하죠? 있습니다. 여태라는 뜻으로 이때인데 맨 밑에 이때까지 뭐 했어?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이 더하기 비읍 시읒 디귿 때 부스 때 보이죠? 우리가 좀 봤던 거 접대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접대보다 더
건강하고 씩씩해진 것 같다. 라고 해서 쓸 때 저 더하기 비읍 시읒해. 신기하지? 그거 우리가 이거 배운 겁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될까? 아, 이것도 갑시다. 음, 고전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님이.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님이는 뭐냐면, 그렇지. 봐봐. 옛날엔 님 더하기 이를 적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적어요? 님, 이 이렇게 적자. 근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적었냐면 얘를 소리 나는 데를 어떻게 적어? 님이. 두 번째는 현대어처럼 님, 이. 세 번째는 뒤에 미음을 써야 되나? 아니면 앞에 미음을 써야 되나? 헷갈려가지고 에이 몰라. 뭐해? 다 적자. 님, 미. 이렇게 적는 거. 이럴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니민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다 해서 이어 적기라고 해요. 이거는 끊어 적는다라고 얘기해요. 이어 적기에 대해서. 얘는 뭘까요? 이어 적기도 하고 끊어 적기도 둘 다 썼어요. 거듭 적기라고 합니다. 둘 다 썼다. 그래서 이거 내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뭐해? 뒤에 걸 앞으로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님이 라고 이걸 보고 이걸 알아차리면 돼요. 혹은 앞에 말에 받침 있는 걸 뒤로 넘겨보기도 하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내려보기도 하고 둘 다 써보기도 하고 없애보기도 하면서 한번 현대어로 가장 가깝게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야, 이거 큰일 났네.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나가봅시다. 그 다음 요 정도 한번 적어줘봐. 적었니? 자, 이 작품 우리가 이제 배울 작품은 가사입니다. 가사는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과도기적 작품이에요. 중간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는 그래서 뭐냐? 운문의 성격은 뭐냐?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율이 뭐랑 똑같냐? 시조의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문은 뭐예요? 삼작특징은 내용이 많다는 뜻입니다. 연속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짧게 끝나지 않아요. 자, 시조의 운율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음보의 3, 4조 글자 수 4, 4조입니다. 자, 봐봐. 왜 네토망이 4음본지 볼게. 이렇게 가요. 대가는 대각시 본뜻도 한저이고 니별하고 어찌하여 배곡경을 천상 3, 3, 뭐 3, 4, 3, 2구나. 2, 4, 4, 4, 4, 3,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는 거야. 해 다뎌 저문 날에 누를 보라 가시는 거 어와 녀여이고 이내사설 들어보고 내 얼굴 이고동이 님계얌즉 한가마는 어떤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이래야 그때야 어지러이 굳었던지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이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가. 옛날 사람 우리나라 사람 나름 힙하죠? 리듬감 있습니다. 이제 네 마디씩 있는 거야. 끊어 있는 거야. 자,
이 작품 마지막 하고 좀 더 가죠.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이 작품은요. 대화체입니다. 내용 전개가. 누구랑 누가 대화하냐면요. 감녀와 을녀가 대화해요. 갑자기 갑을 병정할 때 감녀. A녀라고 해도 되고 B녀라고 해도 됩니다. 혹은 가녀, 나녀 아니면 기역녀, 니은녀 뭐든 상관없어요. 맨 처음 나온 여자를 감녀라고 하는데 감녀가 뭐 하냐면 을녀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질문의 을녀는 자기의 사연을 하소연해요. 슬픈 사연을. 그러면 감녀는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건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을녀가 유배지를 유배간 작가의 대변인으로 주된 화자가 됩니다. 그럼 감녀는 누구냐? 을녀가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같이 다 풀어내게끔 유도하는 보조적 화자가 돼요. 이 작품은 화자가 2명 등장합니다. 나가. 요거 너네가 처음 배우기 때문에 내가 깔아서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네. 오늘 되게 많은 거 배운다. 고급진 거야. 가볼까요? 한 네다 몇 줄만 맛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가보죠.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 대, 저, 저는 안 쓰고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선가 본 듯도 한겨이고 본 듯도 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본 듯도 하구나. 천상 하늘에 백옥경은요 밑에 어휘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옆에? 자주 나옵니다 백옥경. 그렇지. 옥황상제가 산다는 곳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작가를 생각하면 옥황상제 임금이 사는 곳 궁궐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혹은 직역해도 됩니다. 그냥 백옥경을 하늘의 백옥경을 옥황상제가 산다고 전해지는 공간입니다. 초월적 세계. 어디하여? 어떻게 발음해? 편하게 발음해. 이거 어떻게? 어찌하여 이별? 이별하고 이거 어떻게 읽어? 해, 다, 자, 해다 져서 해가 다 져서 저무는 날에 저물어 가는 날에 눌을 요거는 누구를 보려고 가시는가? 너 어디 가니? 누구 보려고 가니? 라고 여기에서 뭐예요? 감녀가 질문하는 겁니다. 을녀에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을녀의 정체요. 을녀는 원래 어디에서 지냈던 사람이야? 우와, 글자 획 하나하나도 없을 수 있나 보네. 처음 봤네. 얘들아, 자 봐봐. 감녀는 을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을녀야, 너 어디가? 왜 하늘의 백옥경을 떠나서 이 해 다 지는 저녁 무렵에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을녀는 원래 어디 살았던 애야? 백옥경, 천상계에 살다가
거기를 이별했대지. 떠나서 어디로 내려온 거야 지금? 지상으로 내려온 거야. 인간계로. 헐, 을려 사람이야? 설정을 잘 봐. 천상계. 천상계에서 사는 존재 어떤 존재야?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는 어디 살았던 존재다? 을려는 천상계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면서 살았던 선녀라는 설정이야. 선녀였어. 옥황상제를 보좌하는, 모시는. 여기까지 납득되니? 그런데 뭐 했어? 뭔가 이유 때문에 인간계로 내려왔지. 야, 저렇게 하늘의 천상계 존재였던 사람이 인간계로 내려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들어본 적 없을 거야. 적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새로운 개념 많이 들어봅니다, 지금. 적강이라고 해요. 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감녀도 을려가 천상계에서 지냈다는 거 알아 몰라? 어? 감녀. 모르면 이렇게 어떻게 물어봐? 감녀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감녀는 을려를 언제 있을 때 알았어? 을려가 천상계 백옥경에서 지내는 을려를 감녀도 백옥경에서 만난 적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돼? 이해되니? 그래서 감녀도 원래 누군 거야? 얘도 선녀인 거야. 선녀라는 설정. 그래서 적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로 얘기할게. 적은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귀양갈 적이야. 적. 귀양간다. 강은 뭘까요?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거? 강아. 거꾸로? 오케이.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서 벌받아 인간계로 귀양 오는 것, 하강하는 것, 떨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적강이라고 합니다. 고전 소설 보면요, 영웅적 주인공이 나오거든.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영웅적인 이 주인공은 원래 어떤 존재였던 거야, 전생에. 천상계의 뛰어난 신선 같은 존재였는데, 신선 세계 전생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번 생에 뭘로 태어난 거야?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런 설정을 가진 고전 소설이 되게 많아. 근데 가사에서도 그런 설정을 갖다 쓴 거야, 얘들아. 어렵더라도 그런 거야.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갈게요. 어아, 아, 아, 감탄사. 너요 이거 너로구나. 불려도 감녀를 아는 거야. 네, 이 나의 이러한 나의 사연 들어보는 뭘까요? 리을 밑으로 내리면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얼굴과 이 거동이, 이 행동이. 이때 얼굴은요, 지금 얼굴은 페이스의 뜻이잖아. 조선시대 때는 페이스가 아니라 전체 모습, 몸 전체를. 내 모습과 이 행동이. 자,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님 괴얌즉 한감하는, 괴다가 사랑하다란 뜻이에요. 님이 임께서 사랑할 만 했는지, 내 이 아리따운 모습을 임께서 사랑할 만 했는지. 어딘디는 뭘까요? 어딘디. 자연스럽게. 오케이. 어쩐지 나를 보시고, 이야, 내가 찾던 여자가 너로구나. 내가 찾던 여자가 너로구나. 라고 여기다. 여기다는 뭘까요? 여기다.
생각하다. 나는 너를 친구로 여겨. 리을시에 처음 보는 걸 거예요. 리을시에는 뭐뭐이므로. 이미 맨 처음에 나를 좋아하셨다는 거야. 내가 선택할 만한 여자. 야, 내가 찾던 여자 너로구나 하고 여기심으로 생각심으로. 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도 임을 이거는 무슨일까요? 무슨 뜻일까? 믿어가 밑으로 내려 왔다 갔다 해봐. 나도 임을 믿고 군 뜻이 이게 뜻이 이런 거거든요. 군 뜻이 뜻은 뜻이란 뜻입니다. 군 뜻, 군침, 군소리. 그래서 군은 쓸데없는. 자, 여기서 군 뜻이는 딴 생각, 딴 뜻이 딴 뜻 전혀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없어서. 여기는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이레아는 아양과 교태, 애교로 여기까지 갑시다. 어지럽게 하도 던지는 원래 굴었던지 뭐 한 거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나의 지나친 행동 너무 과하게 애교 부린 거지. 과하게 애교 부린 거. 여기까지 갑니다. 반기시는 낯빛이 낯은 얼굴 비치는 보세요. 치읓을 밑으로 내리면 빛이 그래서 낯은 얼굴이죠. 그래서 이거 얼굴빛입니다. 반기시는 나를 좋아해줬던 얼굴 빛이 얘는 예전과 어찌는 어찌 포기하지 마 다르신가. 그래서 임의 사랑이 어떻게 됐어? 나에 대한 임의 마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임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고 만 겁니다. 얼굴빛이 변해서 날 대할 때마다 이제 내가 너무 과했나? 오빠 이거 하나 먹어봐. 뭐 이런 애교. 오빠 이거 하나 먹어봐. 뭐 이런 애교. 어? 자, 여기까지 보고요. 더 이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름 써. 맨 표지에.